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쌤입니다. 네, 아이폰 14 프로 받으셨나요? 네, 기가 막히지 않아요? 너무너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폰 14 프로를 설정을 잘 해서 잘 사용을 하셔야겠죠. 이번에도 역시나 이렇게 설정창 켜놓고 그냥 쭉 따라오시면 되는데요. 아이폰은 특히나 꼭 꺼야 되는 것과 반드시 켜야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설정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폰 14뿐만 아니라 전작의 아이폰에도 해당되는 부분들이 꽤 있고요. 그리고 아이폰을 처음 쓰시는 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시죠. 자, 위에서부터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플 아이디부터 로그인을 하셨을 거예요. 다른 부분들은 추후에 하셔도 되는데요. 여기 아이클라우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클라우드 플러스를 사용하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아닌 분들이라면 아이클라우드에 이렇게 데이터가 무분별하게 업로드 되는 걸 막으셔야 귀찮은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만 켜두는 거죠. 여기서 아이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앱 해가지고 모두 보기를 누르시면 여기 설치되어 있는 이 앱들이 나오는데요. 가장 먼저 사진, 사진이 켜져 있죠. 이거를 꼭 끄셔야 됩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은 데이터를 정말 많이 먹기 때문이죠. 켜둔 채로 사진 몇 장만 찍어도 바로 이 5기가가 꽉 찼다고 알림이 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꺼두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암호 및 키체인은 켜두셔도 됩니다. 다른 애플 기기랑 연동해서 사용할 때 정말 편리합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주식, 홈이나 게임 센터, 시리, 지갑 이런 것들 꺼두셔도 됩니다. 크게 딱히 아이클라우드에 업로드 해놓고 쓰지 않을 그런 앱들이에요. 그리고 도서, 저는 여기서 이 애플 도서 앱을 이용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페이지나 넘버스, 키노트 같이 이런 문서 앱들은 다른 기기랑 연동해서 가끔 쓰기 때문에 저는 켜둡니다. 그리고 게러지밴드나 아이무비 이런 것들은 데이터 자체를 정말 많이 먹기 때문에 그냥 끄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거 다 끌 거예요. 사용하지 않는 앱이 아니라 아이클라우드에 업로드 해놓고 이렇게 연동하고 또 별도로 여기다가 저장해서 사용하지 않을 앱을 꺼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아이클라우드 백업도 저는 끕니다. 이걸 켜두면 정말 편하긴 합니다. 휴대폰을 수리하거나 새 아이폰으로 바꿀 때 굳이 별도의 백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은 있는데 아이클라우드 용량을 너무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상시 백업은 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나중에 PC에 연결해서 필요할 때 백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살짝 내려와서 셀룰러, 여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쭉 보시면 여기 앱들이 쭉 있는데요. 셀룰러 데이터를 사용하겠다고 켜둔 겁니다. 옛날에는 막 끄던 앱도 있고 했는데 요즘에는 굳이 끌 필요는 없죠. 데이터를 충분히 사용을 많이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 아이폰은 사용하지 않을 때 백그라운드에서 알아서 데이터를 쓰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켜놓고 쓰는데 유난히 내가 그냥 데이터도 좀 아낄 겸 와이파이에서만 쓰고 싶다 하는 앱들이 있다면 여기서 셀룰러 데이터를 개별로 그냥 꺼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그 밑으로 내려와서 알림입니다. 알림에는 이렇게 개수, 스택, 목록 이렇게 알림 표시 스타일이 이렇게 있고요. 지금은 앱이 별로 없어서 딱히 설정할 건 없지만 사용하다가 보면은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인스타그램이나 뭐가 있을까요? 알림 자주 오는 거,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거 광고 많이 오잖아요. 그렇게 필요한 알림은 받고 싶은데 광고나 이런 불필요한 알림이 자꾸 뜨는 경우죠. 일단은 아무거나 들어가 볼게요. 메시지 같은 거 들어가면은 이렇게 알림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잠금화면에서 받을 것인지, 알림센터에서 받을 것인지, 배너로만 받을 것인지 이런 식으로 알림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할 수 있고, 배지나 사운드 이런 식으로도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앱마다 조금씩 알림 스타일이 다른데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요 밑에 버튼이 하나가 더 있어서 앱 안에서 설정할 수 있는 연결되는 버튼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앱 자체에서 설정을 하나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아예 알림을 안 받고 싶은 앱이 있다 그럼 여기 알림 허용을 아예 통째로 꺼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사운드 및 햅틱입니다. 벨소리 적당하게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버튼을 사용하여 변경, 이 버튼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음량 버튼을 사용해서 벨소리를 이렇게 크게 줄이게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인데 이거는 꺼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걸 켜놓으면은 괜히 나는 미디어 볼륨을 만질라 그러는데 괜히 벨소리가 막 왔다 갔다 해서
조금 헷갈리고 번거로울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서 벨소리나 수신음 종류 선택하시고요. 다음은 키보드 피드백이 있는데요. 이걸 눌러보시면 사운드, 네, 기존에는 키보드를 칠 때 소리만 나게 했는데 이제는 햅틱도, 네, 진동으로도 피드백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좋네요. 켜주시고요. 이 잠금 사운드도 은근히 번거로워 하시는 분들도 많죠. 무음 모드에서는 잠금 사운드도 똑같이 안 나니까 뭐 켜두셔도 상관은 없는데 벨소리 모드에서는 이게 계속 잠글 때마다 소리가 나니까 꺼두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켜둘게요. 그 밑에 벨소리 모드와 무음 모드에서 햅틱이 어떻게 재생이 될지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밖으로 나와서 이제 밑에 일반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할 게 많습니다. 먼저 정보를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휴대폰 정보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이름이 있습니다. 지금 아이폰이라고만 되어 있죠. 이 이름을 나만의 이름으로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뭐 당생 한글로도 가능한데 뭐 영문으로 하시면 여기저기 뭐 노출이 되기에도 뜨는데도 좋겠죠. 다른 기기에도 뭐 헷갈리지 않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AAAAAAA 뭐 이렇게 썼어요. 네, 이렇게 썼으면은 이게 에어드랍이나 뭐 혹은 블루투스나 핫스팟 같은 거 검색했을 때 이 이름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아이폰이 아니라 나만 알 수 있는 뭐 이니셜이라든지 내 뭐 닉네임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주시면 아주 좋겠죠. 밖으로 나오셔서 그 밑에 제한 보증, 네, 보증일이 이렇게 날짜가 있습니다. 보증기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다시 일반 탭으로 나오셔서 그 밑에 에어드랍, 네,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연락처만으로 되어 있는데 애플 기기를 여러 대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주변에 아이폰을 쓰는 분들이 많다 하시면 에어드랍을 그냥 모든 사람으로 켜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면 누구나 아무나 나를 검색해서 나한테 파일을 보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예 안 쓰실 것 같으면 그냥 끔으로 해두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으로 그냥 해놓을게요. 이 에어드랍은 제어센터에서 네, 여기서도 가능합니다. 에어드랍 모두 돼 있죠. 꾹 누르면 여기도 수신금, 연락처만 모두 이렇게 여기서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시 밖으로 나와서 백그라운드 앱 새로 고침으로 들어갑니다. 아예 꺼두셔도 되고요. 그냥 와이파이로 두셔도 되고, 네,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개별적으로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이 새로 고침 시에 많은 데이터를 사용할 것 같은 앱만 꺼두셔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배터리나 데이터가 조금은 더 절약이 되는데 저는 그냥 와이파이 셀룰러 다 켜두고요. 앱도 다 켜둡니다. 귀찮아서요. 사용 중인 앱을 새롭게 사용할 때마다 새로 고침되는 게 오히려 번거롭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켜둡니다. 대신에 자주 사용하지 않는 앱은 끄거나 아예 이런 식으로 아예 끄거나 삭제를 해주곤 하죠. 다시 밖으로 나와서 쭉 내려서 키보드로 들어갑니다. 한손 키보드. 네, 한손 키보드는 그냥 꺼두는 걸로 너무 작아서 더 불편해요. 그리고 밑에 있는 이 키보드 기능들을 다 꺼주셔야 합니다. 이거 은근히 번거롭고 불편한 그런 기능들이거든요. 먼저 자동 수정과 자동 완성은 내가 문장을 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치고 있는데 알아서 글을 수정하고 글을 완성해 주는 거라서 너무 좀 불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스마트 구두점, 문자 미리 보기, 단축키 이런 것도 내가 딱히 원하지 않는데 찍히게도 되고 뭐 먼저 보여주기도 하고 문장을 제안해주기도 하는 거라서 조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 꺼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제는 아예 밖으로 나와서요. 그 밑에 일반 밑에 제어센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어센터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오른쪽에서 쓸어 내리면 있는 네, 이걸 제어센터라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항목들 있죠. 이 항목들을 편집을 하는 겁니다. 유용한 게 꽤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요것도 굉장히 편리하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서 뭐 더 필요한 거가 뭐가 있냐, 빠른 메모 이런 것도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스톱워치 알람, 네, 요거는 타이머 안에 들어있어서 그냥 타이머만 바로 켜셔서 여기서 그냥 선택하시면 되니까 굳이 중복해서 넣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음성 메모 이런 거 필요하고요. 저전력 모드 이런 것도 필요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나한테 필요한 걸 다 넣어놓으면 여기에 이렇게 꽉 차게 됩니다. 자, 다음은 디스플레이 및 밝기입니다. 처음 부팅할 때 설정을 하셨겠지만 여기서도 가능합니다. 라이트 모드와 다크 모드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크 모드로 해놓으면 눈의 피로도도 적고 조금이나마 배터리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트루톤 있죠. 이 트루톤도 역시 필요에 따라서
켜고 끄시면 되는데요. 주변 광에 맞춰서 색상을 조절해주는 기능이죠. 다음은 밑으로 내려서 자동 잠금. 네, 요건 저는 3분으로 해놨는데 30초로 해두셔도 되고 1분으로 해두셔도 됩니다. 너무 오랫동안 디스플레이가 켜있게 하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1분 정도가 딱 적당하겠네요. 그리고 들어서 깨우기. 이건 뭐냐면요. 이런 식으로 잠가놓고 있다가 딱 이렇게 들면은 네, 이렇게 화면이 네, 깨워지는 겁니다. 마치 터치한 것처럼 딱 들면 네, 이렇게 깨워지는 겁니다. 이거는 이걸로 바꿀래요. 난 이 사진이 좋아. 네, 이런 식으로 깨워지는 건데 요거가 은근히 불편한 게 뭐 가방에 넣든가 아니면 내가 들고 다니면서 아이폰이 조금만 기울어도 이렇게 깨워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번거로워서 요거는 저는 그냥 꺼두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서 깨우기는. 자, 다음 항상 켬. 네, 아이폰 14부터 적용되는 Always On 디스플레이죠. 얼마나 유용할지, 배터리를 얼마나 적게 쓸지는 조금 더 봐야 되지만 일단 네, 켜두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새 폰이니까 새로운 기능은 느껴야겠죠. 다시 밖으로 나와서 이번에는 손쉬운 사용에서 설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디스플레이 및 텍스트 크기 여기로 들어가시면요.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는 기능들이 있긴 있는데요. 딱히 지금은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맨 밑에 보시면 자동 밝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변 환경에 따라서 디스플레이 밝기를 변화시켜주는 기능인데요. 자동 밝기가 싫다 하시면 기억하셨다가 아예 이걸 꺼두셔도 됩니다. 대부분은 그냥 켜놓고 사용을 합니다.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만 이렇게 네, 밝기를 움직이기도 하고요. 다음에 그 밑에 터치 메뉴로 들어가시면 중요한 걸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시스티브 터치라고 요거를 켜두면은 보조 버튼 이런 식으로 화면 내에서 보조 버튼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기능들도 상위 레벨 메뉴 사용자와 여기서 내가 자유롭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원하는 기능들을 조금 더 빠르게 어디서든 실행하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좋은 기능이기는 합니다. 이 버튼들에 대한 설정이 쭉 있는데요. 이 기능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용하지 않으니까 꺼두도록 할게요. 자, 밖으로 나오셔서 바로 밑에 화면 상단 간편 접근이 있습니다. 이거 켜두시면 밑에 바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리면 화면이 통째로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한 손으로 사용할 때 상단에 있는 뭐 버튼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버튼인데 너무너무 편리한 기능이지만 필요하지 않을 때는 가끔 그냥 여기서 이렇게 터치를 하거나 뭐 앱을 전환하거나 할 때 이 기능으로 인식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혹시 불편하시면 꺼두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켜둘게요. 가끔씩 쓰거든요. 그 다음 밑에 탭하거나 쓸어넘겨서 깨우기 그냥 켜두시고요. 흔들어서 실행 취소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타이핑할 때 아까처럼 이렇게 타이핑할 때 제가 타이핑을 쭉쭉쭉 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흔들면은 네, 이렇게 입력 실행 취소가 있어요. 실행 취소를 딱 누르면 네, 실행됐던 게 취소가 됩니다. 그런데 요거는 그냥 이렇게 세 손가락으로 톡 치면은 여러 가지 실행 취소와 뭐 잘라내기 붙여넣기 이런 메뉴들이 뜨거든요. 이런 것들로 그냥 활용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굳이 필요하지 않아서 실행 취소는 꺼둡니다. 왜냐면은 막 치다가 걸어 다닐 때 은근히 이게 실행 취소로 인식이 될 때가 있어요. 흔들렸다고. 자, 다음은 쭉 내려서요. 뒷면 탭이 있습니다. 이 뒷면 탭을 딱 들어가 보시면 지금 꺼져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중 탭, 삼중 탭 있죠. 이 뒷면을 톡톡 치고 톡톡톡 쳐서 새로운 명령어를 입력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어떻게 쓰냐면요. 3중 탭에서 보시면 이 스크린샷이 있어요. 스크린샷 아이폰에서 할 때 이렇게 두 버튼을 한 번에 딱 이런 식으로 누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케이스 같은 걸 끼고 있으면 이렇게 누르기가 은근히 불편하고 압력도 세게 눌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서 3중 탭에서 스크린샷을 네, 설정을 해두면 톡톡톡 치면 그냥 바로 이렇게 스크린샷이 되는 거죠. 이거 아주 편리해요. 그냥 뒤에만 톡톡톡 치면은 되거든요. 왜 3중 탭으로 하냐? 2중 탭으로 해놓으면 이렇게 내려놓을 때 톡톡 이렇게 내려놓잖아요. 이걸 가끔씩 2중 탭이라고 얘가 인식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모를 이런 에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3중 탭으로 저는 스크린샷을 설정해 두곤 합니다. 자, 다음은 밖으로 나오셔서 손쉬운 사용에서 페이스 아이디 및 주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주시 지각 기능은 화면을 어둡게 만들거나 알림을 펼치거나 할 때 사용자가 화면을 쳐다보고 있는지 확인하고 다음 동작을 하겠다는 건데요. 그냥 이건 켜두시면 되고요. 쳐다보고 잠금을 해제하는 기능도 있거든요. 그건 다른 곳에서 설정할 수 있는데 거기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경우에 따라서 해제하는 게 더 좋을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인증 성공 시 햅틱 피드백 사용은 그냥 켜시는 게 좋겠네요. 밖으로 나오셔서 또 하나 오디오 시각 효과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하단에 알림 시 LED 깜빡임이 있거든요. 요거를 켜두시면은
뒷면 LED, 네, 이 뒷면 LED가 깜빡깜빡거리면서 이렇게 화면을 엎어놔도 알림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뭐 애플워치를 쓰거나 무음 모드를 자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굳이 켜두실 필요는 딱히 없죠. 자, 이제 완전히 밖으로 나오셨어요. 배경화면은 뭐 자유롭게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영상을 통해서 좀 꾸미는 것도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시리는 활성화하셔서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그 밑에 검색 전에 제한 보기, 최근 항목 보기 요게 있는데 요거는 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검색 같은 거 할 때 여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 별로 번거로우면 그냥 이렇게 끄시면 됩니다. 제한 보기, 최근 항목 보기. 다시 나와서요. 그 밑에 페이스 아이디 및 암호가 있습니다. 여기에 페이스 아이디 사용하는 거 어디서 사용할 거냐 다 켜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켜면은 네, 이렇게 페이스 아이디를 인증하라고 나오네요. 등록을 하겠습니다. 네, 페이스 아이디 등록을 했고 모두 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스크 쓴 상태로 페이스 아이디 사용도 켜놨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여기 주시 지각 기능, 요거 아까 그거죠. 그리고 그 위에 페이스 아이디 사용 시 화면 주시 필요, 요게 있는데요. 아무래도 보안을 위해서는 이렇게 화면을 딱 보고 있을 때만 잠금이 해제되도록 하고 싶은데 운전을 자주 하시는 분들께는 이 기능을 꺼두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휴대폰을 거치하고 있다가 운전을 하는 중에 운전 중에 부득이하게 뭐 내비게이션을 켜거나 전화를 걸어야 될 때가 분명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럴 때 위험하게 잠금 해제한다고 이렇게 화면에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기능은 꺼두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쭉 내리시면 하단에 잠겨있는 동안 접근 허용 요게 있습니다. 내가 자주 쓰거나 딱 필요한 거 아니면 당연히 끄시는 게 좋겠죠. 다른 사람이 나의 정보에 최대한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면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보기 및 검색 요것도 끄고요. 알림센터 요것도 딱히 필요 없으면 끄셔도 됩니다. 나는 그냥 페이스 아이디로 잠금 해제해서 보면 되니까요. 제어센터는 급할 때 필요하니까 켜두시고, 잠금하면 위젯도 그냥 꺼두시고, 메시지 답장도 홈 제어도 지갑도, 그리고 부재중 전화 회답 요거는 바로 그냥 눌러서 바로 상대방한테 전화할 수 있으니까 요거까지는 좀 켜주셔도 되겠네요. 요 정도로 네, 사용하시면서 자유롭게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밖으로 나와서요. 배터리로 들어가서 배터리 잔량 표시, 네, 요거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배터리 속에 잔량이 보이죠.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으로 또 들어가게 됩니다. 위치 서비스는 안 쓸 수는 없으니까 켜두시는데 나중에라도 여러 가지 앱을 설치를 하시면서 위치 서비스가 굳이 필요하지 않는 앱들은 뭐 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시스템 서비스 여기서요. 정말 많은데요. 딱 봐도 필요하지 않는 기능들이 있죠. 뭐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여기서 보시면 위치 기반 알림 요것도 꺼두셔도 되고, 위치 기반 제한, 그리고 애플페이 가맹점 시원, 그리고 뭐 홈킷, 특별한 위치, 네, 이런 것도 그냥 꺼주심으로써 이렇게 알림해서 네, 특별한 위치 이것도 끄고, 네, 이런 식으로 꺼주심으로써 최대한 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배터리도 약간은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마찬가지로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네, 이렇게 제품 향상을 위한 아이폰 분석이나 뭐 이런 것도 꺼두시면 좋겠네요. 다음은 밖으로 나와서 앱스토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앱 업데이트 요거는 꺼두시는 게 좋습니다. 갑자기 필요할 때 업데이트를 하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번거롭더라도 나중에 앱스토어에 직접 들어가서 직접 그냥 한 번에 업데이트를 누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은 조금만 내려가서 연락처로 들어가 볼게요. 요거는 많이들 설정을 안 하시기는 하는데 밑에 보시면 줄인 이름이 있어요. 이 줄인 이름을 아예 꺼주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메시지 같은 거 왔을 때 내가 등록한 이름이 다 뜨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별명 사용 요것도 꺼주시고요. 별명으로 잘못 등록된 게 괜히 이름에 보일 때가 있어요. 다음은 쭉 내리면 사파리가 있습니다. 여기 뭐 다른 거는 그냥 두셔도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이 다운로드가 아이클라우드 드라이브로 되어 있는데 굳이 용량도 없는데 아이클라우드로 저장할 필요는 없죠. 뭘 다운받을지 모르니까. 네, 나의 아이폰 여기로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사진이나 어떤 영상이나 이런 걸 다운받을 때도 아이폰으로 그냥 바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밑에 탭이 있는데요. 탭 막대가 있고 단일 탭이 있습니다. 사파리를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탭 막대가 되는 거면 밑에 주소창이 이렇게 있고요. 요거 탭을 이렇게 탭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요게 좀 번거롭다. 그냥 주소창 옛날처럼 위에 있는 게 편하다 하시면은 그냥 단일 탭으로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에 있는 걸로 만드셔도 됩니다. 빠뜨린 게 있네요. 조금 위에 메시지로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iMessage 요 활성화 해주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읽음 확인 보내기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켜져 있다면 꼭 꺼주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iMessage로 이제 아이폰끼리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상대방이 내가 이 메시지를 읽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설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꺼주셔야 됩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쭉 다시 내려서 사진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내려서 보시면 쭉 내려보시면요. 자, 이렇게 페이스 아이디 사용, 이렇게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려진 항목 앨범 및 최근 삭제된 항목을 보려면 페이스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켜주시는 게 좋겠죠. 내가 지운 사진, 아직 휴지통에 들어있는 사진을 보려면 잠금을 해제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엽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기능도 그냥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왔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로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맷입니다. 저는 보통 4K 60프레임으로 거의 영상을 찍기 때문에 그냥 고효율성을 선택을 해둡니다. 4K 60프레임으로 찍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굉장히 영상이 부드럽고 좋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비디오 녹화 설정은 역시나 4K 60으로 최대로 해놓고요. 시네마틱 녹화도 4K 30프레임으로 해놓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카메라 안에서도 촬영할 때 얼마든지 바꾸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뭐 스테레오 사운드, 뭐 QR코드 스캔, 뭐 감지된 텍스트 요거 다 그대로 켜둔 채로 두시고요. 밑에 격자, 요것도 켜두시면 앵글을 잡을 때 더 편리합니다. 쭉 내려서요. 접사 촬영 제어기 요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사물을 가까이에서 촬영하려고 가까이 가면 자동으로 카메라가 접사 모드가 되거든요. 잘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상태에서 가까이 딱 이렇게 가게 되면 지금은 충분히 가까이 있는데 이 표시가 뜨는 겁니다. 이게 접사 표시예요. 요거를 꺼볼게요. 끄면은 이런 식으로 아예 접사 모드가 실행이 안 되면서 초점이 안 잡히죠. 그런데 요걸 켜면은 이렇게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 초광각 카메라로 카메라가 아예 바뀌면서 접사 모드가 됩니다. 가까이서 찍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매번 접사 모드로 지가 알아서 바뀌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이 메인 카메라, 그냥 기본 메인 카메라로 접사 모드 안 하고 포커스가 잡히는 정도까지만 좀 이렇게 당겨서 멀리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찍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접사 모드, 이 접사 촬영 제어기 요거를 켜시면 요거를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렇게 컨트롤을 하실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켜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이폰 14 프로의 기본 필수 설정을 쫙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제는 기본적인 앱 배치나 뭐 위젯이나 이렇게 잠금 화면 같은 거를 잘 예쁘게 꾸며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혹시라도 오늘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었다면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마음껏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그리고 구독 버튼으로 계속해서 올라올 다음 영상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꼭이요. 안녕.